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안녕하세요,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와 저작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토끼 모양이 있죠. 토끼 얼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상표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특정한 상품에, 입체적인 상품에 이 토끼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토끼의 모양이 이 아래와 같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자, 이것이 원칙이고요. 자,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조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좀 어렵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는 어떤 지정된 상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상표와 그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하필이면 그 지정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상품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상표의 사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이란 게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아래에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상표법 제2조 제2항에도 상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를 보시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끼 얼굴 모양의 상표가 특정한 상품에 표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표시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 사람의 어떤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표시한 것을 수입을 했다는 거죠. 수입을 했고 이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할 때 광고를 했거나 정가표를 붙일 때 그 토끼 모양 얼굴을 붙였거나 그 밖의 수단에 이러한 모습을 표시하거나 전시하거나 널리 알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상표의 사용이 됐겠죠. 결국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토끼 얼굴 모양의 상표가 상품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파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청색의 오뚜기 형상 내부에 토끼 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 얼굴 도형 부분은 그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소비자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소비자가 어떤 상표를 보고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별지 2의 우측 상표에 나타나 있는 토끼 도형도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토끼 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보고 동일한 토끼 얼굴 도형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배경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나비와 나비 모양과 분홍색을 띤 문양과 바탕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는 수요자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토끼 얼굴 도형과 비교하여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표법 분야에서 두 상표 간의 동일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중에 일부가 유사하게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용된 상품이 모두 토끼 인형으로서 그 형상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사한 문자 부분이 들어있는 사용상표 1, 이것이 태그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정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토끼 인형에 달린 상표를 근거로 정품을 확인하고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 사용상표 1 사이의 표장의 근사성과 위 상표들이 사용된 상품의 거래 실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양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토끼 얼굴 모양이 상품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이 토끼 인형이었고, 그리고 택에 문자 형태의 상표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택에 쓰여져 있는 이 사용상표 1을 보고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결론을 먼저 보면 이 사건 캐릭터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토끼 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앞서 이 사건 캐릭터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 캐릭터가 입체적 형상으로서 복제가 되었고 또는 2차 저작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에서는 배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배포는 저작재산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단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어야지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의 침해가 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 봐야겠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진보성이나 창작 비용이성과 관련한 그런 수준하고는 달리 그건 상당한 수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작물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낮은 수준의, 즉 그 저작자의 어떤 개성이 나타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정도면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가 쉽겠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캐릭터는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둥근 얼굴에 작고 둥근 눈 및 작은 눈과 대비되는 크고 둥근 코와 그 아래에 일자에 가까운 입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귀는 긴 타원형으로 속살 같은 것이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팔과 다리는 길게 늘어뜨려
약간 휘어진 형태인데 손이나 발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아무 표정이 없지만 느긋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도록 도안한 것이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 캐릭터는 2004년경 일본에서 만화, 영화 등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되는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의 일종으로 개발된 도안으로서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도 2008년경 일본에서 공표된 동화책들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게재되는 등 이 사건 캐릭터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저작물로서 이용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또한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창작성을 구비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건 캐릭터는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토끼 얼굴 모양, 이 상표는, 이 캐릭터는 저작물성이 있고 저작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캐릭터는 도형, 색채 등으로 구성된 상표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 색채 등으로 구성된 상표는 저작물로서도 성립이 가능해요. 즉, 캐릭터는 상표로도 저작물로서도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베끼게 되면, 그래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과 저작권을 모두 침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캐릭터를 특정한 상품의 상표적 사용을 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거고요. 이 캐릭터를 어떤 상품에 붙이거나 그려 넣게 되면 그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가 되고 그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캐릭터를 그 상품과 함께 배포를 하는 것이 되니까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가 상표도 될 수 있고 저작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로 등록된 캐릭터를 그대로 베끼게 되면 상표권 뿐만이 아니고 저작권도 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